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유치원 비리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보지요. 오늘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폐원 집단 휴업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된다는 점도 알렸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예, 경기도 지역 감사에 참여한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순영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실태와 대책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박용진 의원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네요. 저번에 저하고 얘기할 때 예. 이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만을 했었는데 역시 뭐 잘하는 국회의원 어디 데려다 놔도 잘하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의 80~90%는 그 방해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다 하는 일인데요. 겸손까지.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예. 우리 이시성 비서관 이제 이런 정책 실명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시성 비서관이 정말 큰일 많이 했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타석에 들어서서 배트를 휘둘렀는데 그게 담장을 넘어갔다 이런 느낌입니다. 후원금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올 때 금액은 내 못 물어보고 몇 건이나 들어왔니 물어봤더니 2,000건이 넘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게 이제 금액은 되게 소액이거든요. 10,000원 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인데요. 정말 기쁜 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입금자 명이 누구 엄마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오니까 그건 뭐 국회의원한테 더 이상 가는 큰 응원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엔돌핀이 그냥 막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죠, 국회의원 하시면서. 왜 이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자는 많이 받았어요. 예. 최순영 시민감사관님. 지금 경기도 지역에 계신데 네. 이재정 교육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려면 네. 30년이 걸린다. 그렇죠. 한 1,100여 개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94곳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했는데 그렇게. 그럼 이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30년이 그래서 걸린다. 이게 저는 감사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제도 개선이 돼야지 감사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감사로 이 비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3년 동안에 비리를 다 봤잖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감사하면서 계속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대안을. 그래서 특히 시민감사관들이 역할은 문제점을 알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하는 데에 우리는 또 한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올 상반기 하면서 하반기에는 사실 이 계획을 세웠댔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박용진 의원이 용기 있게 저는 온갖 압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한테도 한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수하고 정말 전 국민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 용기 있는 국회의원.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이 저런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너무 띄우시는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다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죠. 일단은 박 의원님은 오늘 교육부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시지탄 이런 느낌 있죠.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거 원래 교육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제 와서 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는 걸 보면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당 같다. 제가 여당인데도 와서 이 보면 교육부가 이거 뭐 했나, 교육청은 뭐 하고 있었나, 이게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우리 최순영 감사관님이 사실은 저는 입에 익은 게 최순영 의원님이 편하게 할게요. 최순영 전 의원님께서 열심히 감사해서 내온 그 감사 결과를 발표를 안 했잖아요.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공개를 안 했어요. 5,951건인데 일부 지도교육청이 확인했습니다만 그걸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없으면 그 사실은 공개 안 했다고 봐야죠. 그거 왜 공개 안 했느냐. 그거를 알았더라면 학부모들이 여기는 보내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보내도 되겠구나. 여기는 개선이 됐구나. 여기는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애들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받는 거고. 그럼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요. 알고 있었죠. 얼마나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네. 저도요. 이게 교육부의 큰 책임이다. 저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2조 원이나 넘게 지원하면서 감사도 안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재무회계 규칙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맞아요.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립 유치원들은 어느 날 돈이 딱 공짜로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 제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립 유치원 쪽에서는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몇 군데 비리 유치원을 가지고 네. 전체가 다 하는 그런 것처럼 침소 봉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100%가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감사한 곳에 이렇더라라고 얘기했지 전국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 다 이렇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 곳은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이런 유치원이 어쩌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94곳을 했는데 이곳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예. 감사한 곳은.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공립 유치원하고 사립 유치원은 다르다. 우리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고 국회의원들도 세비 받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게 일환이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상한 얘기인 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돈이다 이러는 그렇죠. 거죠. 예. 내 거다 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두 가지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썼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감사받기 싫으면 지원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치원은 학교예요.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기관이 해야 될 의무사항, 사회적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죠. 그분들 유치원 설립하고 인가 받으실 때 관계 법령 다 지키겠다고 서약서 쓰시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서약하신 대로 하셔야죠. 제출한 서류대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라. 이미 사립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하고 있는. 네, 하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도 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지원은 더 많이 해달라. 에이 어떤 바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아까 2조 원 이야기 그거는 누리과정을 뜻하는 겁니까? 누리과정 예산으로.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는 그 누리과정 제도가 없었을 때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거고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주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 게 일단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요. 최고 59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한 학급당 25만 원의 학급 운영비하고 학급 운영비는 40만 원. 40만 원. 그 이외에도 많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교재교육비 또 나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또 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얘기를 해석을 하고 있다. 예. 급식비도 2,600원씩 예.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갔을 때 그 얘기해요. 내가 20억에서 70억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걸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공공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하고 돈을 벌려면 자영업을 하든가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걸 해놓고 이걸로 돈벌이로 아이들을 데리고 돈벌이로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는 매우 저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정말 큰 문제점이구나. 큰일이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를 맡겼다가는 어떡할까. 3살 버른 여든 가는데 이 유아교육이야말로 초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맡겼다? 철학도 없는?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강력 반발하면서 폐원, 집단 휴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그 회계 정보 시스템에 뭐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뭐 우리가 들고 나왔었고 경기도 앞에는 2번이나 아주 그냥 감사하지 말라고 플랜카드 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뭐뭐 팀장은 직권남용 이러고 이제 감사했다고 이렇게 소송까지 걸고 좀 그러고 있죠. 예, 그랬죠. 그렇게 하고 뭐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처음에는 골든바를 주다가 안 되니까 외제차 바꿔주겠다. 뭐 한 5억이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유아교육을 맡았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희망에 정말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이번에는 폐원 집단 휴업이 이 카드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적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교육부 장관한테요. 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본때를 한번 보이셔야 된다. 이젠. 그래서 정말 어설프게 뭐 학부모들한테 폐원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법령으로도 함부로 폐원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말 그러는 데 있으면 지금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폐원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입형 공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자기들도 경기도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이던데 이번에 만일 그런 데 있으면 나도 본때를 보여가지고요. 예. 그냥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준이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에서 쓰고 있는 그 회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에듀파인. 예. 사립 유치원은 왜 이걸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자기들이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가면 얘기하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럼 행정직원 한 사람 쓰시오. 좀 돈이 없어서요. 전에 봉급은 많게는 4천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 100만 다 뭐 보면은 1,000만 원이 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직원 하나 쓰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 핑계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의원님 그 에듀파인 시스템이 한 10분 15분 앉아가지고 반복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 그거 금방 배운대요. 그렇죠.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거. 근데 그 에듀파인만 적용한다 그래서 되는 거는 사실 또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재무회계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를 얼마는 어디에 쓰고 뭐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아이한테 수입 지출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놓지 않고 다만 그걸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원장들이 그런 것 같네요. 이게 공공교육이 아니다. 사립이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에듀파인 설치해서 들여다보려 그러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아까 우리 최승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학원 하세요. 학원. 왜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법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 교육 영역에 들어오셔가지고
왜 장사 못하게 하냐고 그러실 게 아니라 그럼 나가서 하시면 되죠. 이 회계 시스템은 강제로 하게 할 방법은 없나 보죠? 아니요, 이거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죠. 어허. 갑자기 또 화나네. 예, 그게- 화낼만 합니다. 예. 아니 작년인가 그럼요. 다 이게 구축해놨어요. 교육부가 구축해놓고 예산도 받아서. 예, 매산도 받아놓고 그래서 이걸 적용해라 이랬더니 유치원들이 이제 모여서 난리가 난 거죠. 작년에 집단위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백기 들었죠. 교육부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폐원하겠다고 그러고 이걸 그랬을 때 제일 안타까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거든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동안에 돈 줘놓고 아무런 짓 안 한 거는 교육부의 의무를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책임 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번에 박 의원님이 아주 교육부를 완전히 좀 해서 책임을 지도록. 제가 이 문제 예. 정리할 때까지만 집권 야당으로 이 역할을 할게요. 여당 역할은 좀 더 뒤에 하고요. 예, 이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럼요. 유은혜 교육부 총리도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찬스죠. 그죠? 그렇죠. 이분이 교육 문제를 현안을 모르느냐 알아요. 충분히 알고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도 기자회견할 때 다부진 표정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하리라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박영진 의원이 1차로 공개한 비리 내용을 보면 교비를 가지고 비리 내용이라지 말고 감사 결과. 감사 결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비를 가지고 명품 백을 사고 예. 차량을 사고 특히 깜짝 놀란 건 성인용품을 사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사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미 이제 누리과정 예산으로 예. 들여서 유치원으로 오고요. 또 여러 가지 보조 금들이 또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학부모 간엔 교육비가 있죠. 그걸 이제 섞어서 쓰다 보면 이러저러한 애들은 막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 그것 때문이고요. 거기에서 목적 외로 쓴 것들이 이제 감사를 나가시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영수증을 다 가지고서 이렇게 볼 텐데 이제 아니 왜 유치원 회계에서 이런 돈을 썼는지 그러니까 진짜 막한 거죠.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막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공부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예를 들어 감사가 늘 나오고 이랬다고 하면 이렇게 겁 없이 막 이렇게 했을까? 그래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립 유치원 특정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딱 우리가 갈 때 이제 한 달 전에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영수증 처리해놔야 되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공과 사가 저는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같아요. 어쩌면은 피부과에 가서 피부 관리 받은 돈을 어떻게 영수증에 붙여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유치원하고 교육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거 우리가 했거든요. 얼굴색 안 변하고 어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국가가 지원금이라고 줬다 하더라도 이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준 거지 사적으로 네가 개인적으로 쓰라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피부 관리가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인용품이 뭐가 있을까? 이 루이비통 백 이게 뭐가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걸 다 짚어서 이건 사적 사용이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반발한 거죠. 급식비를 영수증을 보면은 홍어회, 화로회 그리고 저녁에 맥주, 막걸리 이거 산 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걸 먹였다고 붙입니까? 급식비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이들한테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영수증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으로 봅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한유총이 돈을 학부모에게 지급해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원 형식은 지금 뭐냐면 누리과정의 유아교육법에요. 예?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이다.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다로 되어 있어요. 예. 그에 따라서
그 누리과정 2조에 가까운 2조가 넘죠. 2조가 넘는 누리과정 비용이 가는데 말로 그러니까 형식은 그런 겁니다. 학부모한테 가요. 22만 원 플러스 7만 원입니다. 학부모한테 가는데 실제 통장은 어디로 가요? 유치원에 통장으로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엄마 아빠 준 돈인데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엄마 아빠 편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애들을 우리 유치원에 보내는 돈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다. 우리는 이거를 수입으로 잡는 거다. 개인 수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귀찮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줘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제 입장은 이거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바꿔서 만일에 이렇게 목적으로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또 아이들이 개인으로 학비를 낸다 그래서 감사 안 받나요? 다 감사 받고 다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유치원도 아이들한테 주고 지네가 그 돈을 아이들한테 받으니까 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교육이고 공공성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사를 받고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고 이거 다 그 에듀파인에 등록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롭게 뉴스가 난 게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정치권에 불법 정치함을 건넸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렸었는데 사립 유치원도 정치권의 로비가 상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추측에 그냥. 예. 있습니다. 최순영 감사관한테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요? 저한테는 저는 원체 다 알기 때문에 잘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제가 이제 그렇게 주변에 우리 그 감사관 그 공무원들한테 들었던 얘기고요. 제가 영수증 중에 모 정치인 돈 간 거 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대박. 제가 사실 문제 안 삼았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줬구나. 네, 이런 거 붙여놓는. 그리고 제가 아는 이런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요. 돈 받지 마. 유치원 원장들은 개념이 없어 그거 영수증 붙여놓는다 내가. 그래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과 교육청 간 유착관계 파헤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제보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치권 로비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거는 잘 모르죠. 제가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 제보를 받고 한다고 하면. 아니 제보보다도 좀 황당한 얘기 두 가지만 할게요. 그 유치원을 이번에 문제된 동탄의 그 환희 유치원인가요? 네. 거기가 제일 심각했죠. 근데 그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치원 알림이라고. 그 정부가 운영하는 거 사이트거든요. 근데 거길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무슨 징계를 받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으로는 그걸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적받았고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도 안 받았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법 밑에 장관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1회를 시정을 했을 때 한 번에 그냥 바로 시정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안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냥 바로 고치기만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돈을 유용해가지고 한 몇 억을 7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게 7억을 문제 있게 썼는데 그거를 감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더니 알았어요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도 안 하죠. 유치원 알림에도 공개가 안 되죠. 그러네. 이걸 누가 만들어놨어?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쭉 봤는데 이 유치원이 한 몇 억은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걸 보존 조치라 그래가지고 한술 안 하고 유치원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8년대 우리가 이제 해서 그게 밝혀졌는데 2014년도 거다. 그럼 2014년도 아이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 조치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 조치도 있지만 그거를 당연히 공시를 해야 돼. 공시를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원장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모르죠. 이거 하면서 봐. 이걸 내가 돈을 가져가서 내 맘대로 써도 일단 전체 유치원 중에 4분의 1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밖에 못하니까 재수 좋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 없어서 감사가 들어와도
감사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술렁술렁 감사가 되면 역시 또 괜찮은 거예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 감사에서 걸렸어. 그 돈 7억을 가져간 게. 그래도 한번 그냥 예 알았어요 하고 다시 이렇게 그 메꿔 놓으면 보존만 해놓으면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보존만 해놓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느 유치원 원장님이 이런 것을 유혹을 안 느끼겠어요. 안 걸린다고 생각할 텐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교육 당국이 잘못된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장관 규칙에서 언제 바뀌었느냐 봤더니 2012년인가 13년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은혜 장관이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온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으로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모든 사립유치원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막 마치 자기들이 죄인을 지은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립유치원 편을 잠깐만 좀 들겠습니다. 네. 단순 실수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다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갑자기 이제 공적 지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도기적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저절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 교육 당국이에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에요. 지금 이번에 대책이라고 발표한 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의 개정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해야죠. 그걸 안 한 게 일단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냥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젖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로 7957님 지금 생방송 아니죠? 다른 방송도 나오네요 했는데 저희가 생방이고요. 박용진은 아마 다른 데서 녹화한 것 같고요. 생방입니다. 예. 지금이 7시 26분이죠? 예, 생방입니다.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로 유정란 님이 의원님 어린이집도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소속이 다른데. 상임위를 또 보건복지를 또 가란 말입니까?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보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막 제보가 막 쏟아져 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무슨 폭로 파헤치기 이런 전문은 아니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조사해달라는 요구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이렇게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됩니까? 제가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린이집 하다가 유치원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있죠. 예. 그리고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보니까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야. 그러는데 저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지 어린이집은 또 이게 기초자치단체죠. 또 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교육부하고 자치단체랑.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한 번은 얘기는 했어요. 여성가족국한테 우리 할 때 보니 이런 게 있더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회계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 네. 요거 말고 또 다르게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 다한 것처럼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마치 무슨 문제 있는 유치원 공개.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왜 합니까? 네. 우리가 병 아픈 사람을 왜 진료해요? 그러니까 진료를 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 진단하고 의사만 알면 뭐 어떡합니까? 환자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공개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죠. 네, 재무회계 규칙도 만들어야 재무회계 규칙 만들어야 되고요. 되고요. 그다음에 알림이 사이트 이런 데다가 그러면은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투명성.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에 등록을 하면은 이다산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사할 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딱 눌러서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러면 수시로 이 돈이 어떻게 쓰는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돈을 그냥 뭐 이렇게 훨씬 뭉태기로 투명해지는군요. 예 주는 것이 아니라 멋에 얼마 이 재무 회계 규칙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떤 유치원은 원장이 4천만 원 월 가져가지만 또 수당을 수없이 가져가요.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건 지가 수당을 설 여름 휴가 이럴 때 600만 원 가져가면서
선생님들한테는 5만 원, 10만 원 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알려져야죠. 다 올리면서 투명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정보화 뭐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에듀파인 뭐 이것만 쓴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팟빵 앱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님. 파업이나 이번 비리적발 유치원은 전부 폐쇄 및 국공립 전환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폐쇄 권한이 있습니까? 교육청에게 있죠. 근데 이제 그 폐쇄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자 그러는데 이제 아주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는데 화나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돈이 없어서라고 이제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국공립 40%까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병설, 그 초등학교에 예. 같이 하는 이제 병설 유치원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더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사립 유치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인가? 여기에 가서, 한유총에 가서 그 총회 때 그 자리에 가서 뭐 앞으로 단설 유치원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냥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나와바리가 또 우리 영업지역 내에 저 국공립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그런 주장으로 돼요. 그럼요. 제가 부천인데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시장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약을 해서 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지었어요. 너무나도 그 압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그동안에 압력단체였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미 학부모들이 다 알았잖아요. 알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때 국가가 빨리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또 카르텔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서는? 아니. 네. 모 기초단체장은요, 서울의 구청장인데요. 자기 임기 내에 더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인가해주지 않겠다고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 앞에서 그걸 공약을 했대요. 선거 때 박수를 받았대요. 그걸 자랑을 하고 뒷거리 막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더 웃긴 건 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은 거기서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은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구청, 시청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담당관이 1명, 2명이에요. 근데 150개, 200개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주면서 그분들이 뭉쳐서 선거에 영향 미치고 다음에 당신 떨어뜨릴 거야. 다음에 꼭 도와줄게. 이런 말에 사실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진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예. ESF로 김창일님. 원장들이 자기 월급 정할 때 혹시 상한선 같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상한선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 4천만 원도 책정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재무회계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래도 얼마까지는 좀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 끝내야 될 시간인데. 제가 뭐 늘 요즘 어디 가면 꼭 하는 말. 상식적으로 합시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그래서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예외 없다. 세금 받아야죠. 그리고요. 우리 혈세 세금 쓰이는 곳에는 무조건 감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싫다고 한다?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죠. 그게 예. 단순한 상식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예, 저는 지금 우리가 확인서를 안 써서 18곳을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악질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정치인 그것도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정치인 변호사를 썼다고 공격연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팀장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고발된 거는 지금 그나마 확인서 받은 데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수사가 돼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의 386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2012년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로 있었는데 월급 80만 원 주면서 교육청에는 90만 원으로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간식 시간에는 음료수 물 타서 멀건 매실을 수시로 아이들에게 줬고요. 예.
예전부터 있었네요, 문제점은.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경기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조금 직전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특별한 미사도 열렸죠. 미사를 집전한 공장의 한국말 인사에다가 문 대통령의 기념연설 등 교황청의 이례적인 배려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바티칸 주재 교황 대사를 지나셨던 성염 전 대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염 전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전 대사님께서는 교황청 의전을 그동안 상세히 봐오셨을 텐데 이번 문 대통령 방문에 대한 교황청의 예우가 굉장히 특별했고 파격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 국제 언론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예. 특히 그 어제 이제 미사가 거행된 자리는 이 성베드로 성당 안에서도 교황만 드릴 수 있는 그 중앙 제대를 빼고는 가장 중요한 그 이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사가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이 총리죠. 국무원장이라고 하면 우리 총리급인데 총리인 파롤린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했고 그러니까 바티칸 인사로서 해준 거예요. 한국 주교들이 몇 사람 있었지만은 예. 예, 그런데다가 그 이제 미사의 그 명목이 한반도의 평화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그 마지막 날 8월 18일 그 명동 대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라는 그 이 명분을 갖고 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분의 그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한반도와 그 평화가 이 들어 있었다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저는 보았어요. 더구나 그 이 평신도인 그 대통령이 거기서 그 미사 후에 이 연설을 한 것은 정말로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이 광경이었고 예.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예,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지 어떤 그 평신도가 강연을 연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성당이. 그러니까 방금 대사님 말씀처럼 교황이 한국 방문에서 보여줬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단독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배석자 없이요. 그 통역만 네. 있고. 네. 단독 면담은 보통 그 극비에 이루어지고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교황청의 양해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도 혹시 있습니까? 되게 그 이전 이 국가 정상들이 예. 이 정상회담을 하러 오면은 그 서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거기 수행원들은 한 10여 미터 그 이상 떨어진 데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중앙 이 탁자에서 국가 정상들이 교황과 이렇게 대담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거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뭐 극비상 명령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안 하고 되게 그 이튿날 그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나누었다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는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필 그 전 세계에서 가톨릭 대표 주교들이 모이는 세계 주교 대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때는 교황이 거의 그 회의에 임석하느라고 이런 시간을 거의 안 내는데 더군다나 그 12시에 1시간의 그 시간을 배정했다고 듣고서 저만 아니라 이것을 다루는 국제 언론도 왜 이렇게 파격적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 있을 거예요.
이런 파격적으로 예우를 했다고 하면 네. 지금 전해지기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교황이 그 북한을 방문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이 교황은 이 세계 두 개의 화약고인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 한반도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을 뿐더러 이 한반도에 대한 커다란 이렇게 어떤 구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정식으로 초대를 하고 아주 최소한의 여건만 마련된다면 왜 그 기회를 마다하겠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이렇게 봉쇄된 정부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평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화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기꺼이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가겠죠. 만일 교황 방북이 성사된다고 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요한 바오로 2세를 찾아갔을 때도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베네딕토 16세를 찾아갔을 때도 언제나 한반도에 방문을 초청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찾아주십시오라는 그 예우상의 이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한 형제로 한 나라로 이렇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 만약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커밍아웃을 진심으로 시도한다면은 교황과 손잡고 악수하면서 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그 장면보다 더 멋있는 장면이 없어요. 싱가포르의 그 장면도 정말로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13억의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까지 합하면 20억의 크리스천들의 세계, 즉 유럽, 남북 아메리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깜짝 놀라는 어떤 그 이벤트가 되죠. 그래, 알겠습니다. 대사님,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교황청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예, 그때 교황도 만나 뵙고. 네. 혹시 그때 이 한반도 평화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소위 4월 위기라고 부르던 때 아닙니까? 예. 언제 미국이 스텔스 기기로 폭격을 할 줄 모른다는 그 소식이 그냥 팽배해 있을 때였죠. 그때 유일하게 이 한반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준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그 에집트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김정은 트럼프 이름을 이렇게 언명하면서 여러분의 치킨 게임을 가지고 인류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새로 선출된 대통령도 정말 이분에게 가서 아메리칸 독트린처럼 봉쇄해서 자동 붕괴하거나 아니면은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그 제재 방법을 아닌 다른 그 언어를 다른 해법을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문 디모테오라는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도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런 그 문안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문제를 조금 거기 고견을 듣는 뜻으로 파견하신 거죠. 예. 더군다나 저희들이 간 것은 트럼프의 교황 방문 바로 직전에 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인권 이런 것 이유를 들면서 교황의 방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북한에 갔을 때 혹시 안전, 신변 이런 걸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변 안전을 우려한다면은 우리 문 대통령도 북한 못 갔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변 안전이야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아마 보장될 겁니다. 어디 다른 곳보다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곳에 가령 상충 성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평양에 기독교 연맹, 불교 연맹 이런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또 헌법상으로도 종교 자유가 있고. 근데 그게 다 진짜냐 아니면은 단순히 허울이냐. 이것은 이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서로 협상을 갖기로 하면은 신뢰의 문제죠. 그걸 인정하는 것하고 그건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그 대화의 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적어도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면은 거기에 있는 거 실제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최소한의 그 여건만 갖추어지면 기꺼이 자기가 찾아가 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바티칸이 중국과 거의 그 외교 관계를 막기 위해서 아주 급진전하는 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 문제를 그리고 이게 주교들을 임명하는 그 권리를 예. 거의 애국교회라는 곳에 양보하고 애국교회를 공식교회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올라온 후보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낙점해서 임명하는 그런 선까지도 갔다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더군다나 김일성 집안은 옛날에 성직자도 목사님도 있었던 곳이고. 그렇죠. 예. 예, 또 남북 분단되기 전에는 구교도 신교도 북한이 훨씬 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쉽게 말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에 장충성당 보건과 남측 사제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이 끊어졌는데 네. 교황이 방북하게 되면 이 문제도 다시 대화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거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최소한 사제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곳에 있는 신도들을 위해서 그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성사를 집전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도 사실은 동방교회 러시아 교회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온 사제가 북한에 상주하는 외교관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훨씬 쉽게 풀리겠죠. 왜냐하면 이 원장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거명해서 나가서 우리 경제 문제를 살리고 떳떳한 하나의 국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지 않겠어요? 예. 자, 대사님 오늘 말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 교황님 방북하게 되면 스튜디오로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그런 게 더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바티칸 주재 교황 대사를 지냈던 성염 전 대사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